한밤중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아침엔 온몸이 묵직하고 머릿속이 흐릿한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건강하게 먹고 물도 열심히 마시는데도 몸이 은근히 붓고 피부가 칙칙해지며 머리카락이 이상하리만큼 빨리 새치가 느는 것 같진 않으세요? 가끔은 잠깐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인데 두 다리가 저리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한숨을 깊게 쉬어야만 겨우 편해지는 때도 있지요. 많은 분들이 그건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흔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에 살아있는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묵묵히 일하며 독소를 걸러내고 물과 염분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과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필터가 지치기 시작하면 신호가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은근하고 작게 오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번지죠. 누군가는 다리가 퉁퉁 붓거나 피에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너무 많아졌을 때 병원에서 투석을 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면 완전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미 바닥을 드러낸 강에 비가 다시 내려도 한때 그곳에 살던 생명들이 예전처럼 돌아오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 우리 주변에 익숙한 몇 가지 뿌리 채소가 신장 기능을 깨워주고 혈액 여과를 개선하며 피로를 줄이고 몸을 더 오래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약이 필요하지도 큰 돈이 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몇 가지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분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온전한 숙면과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제 작은 습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주제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뿌리 채소들이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외워두기 쉽도록 상세한 목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랜 진료 생활 동안 본인이 병이 있는 줄도 모른 채 가벼운 심부전을 지닌 환자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일상은 평소처럼 보내는데 그저 조금 피곤하고 피부가 약간 건조하며 야간요가 잦을 뿐이라고들 하시죠. 그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계 남성 박영호님 63세였죠. 고향에 가족을 뵈러 잠깐 들어오셨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론 야위고 창백해 보였지만 말씀은 아주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쭈니 밤마다 3-4번씩 깨고 새치가 빠르게 느는 데다 아침엔 입안이 썩고 최근엔 발목이 살짝 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늘 위험 경계에 머물렀고 사구체 여과율도 다소 떨어져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분이 신장에 가장 좋은 음료라 믿고 검은 콩물을 매일 꾸준히 마시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한국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검은 콩이 신장의 황금식품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검은 콩은 일부 보존은 될지 몰라도 신장세포를 재생시키거나 혈액 여과 기능을 깊이 개선해 주진 못합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포를 다시 살리고 염증을 낮추며 신장 내부의 미세 순환을 높여주는 이른바 근본 에너지 회복에 도움되는 식품이 필요하죠. 그날 저는 차근차근 설명드린 뒤 식단에 몇 가지 뿌리 채소를 곁들이자고 권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냥 흔한 식재료쯤으로 여기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기혈을 조화시키고
신장 재생을 돕는데 아주 좋은 것들이죠. 그분은 제 말을 따르셨고 매주 메뉴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추를 넣은 뿌리죽을 끓이고 마산야로 끓인 국을 드시고 저녁엔 연근을 은은하게 고아낸 물을 마셨습니다. 2달 뒤 재검에서 신장 수치는 안정되었고 잠도 길어졌으며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잘 먹고 잘 챙겨 먹는데도 피곤하고 입술이 자주 말라 있고 50도 채 안 돼 새치가 왜 이렇게 빠르냐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요. 식습관을 물으면 대부분 생뿌리 채소를 잘 안 드십니다. 고기와 구이를 좋아하시면서 정작 신장을 기르는 뿌리류는 놓치곤 하시죠. 한의학에서 신장은 생기의 근원, 몸의 정진을 간직한 자리로 여겨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배뇨 이상만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와 머리카락, 잠, 감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현대의학 연구와도 맞닿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 능력이 감소해 요소나 요산이 쌓이고 혈관과 신경세포가 지치면서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서울의 한 의학 학술 대회에서 고령층 신장 보호에 있어 여러 뿌리 채소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꽤 주목할 만했습니다. 어떤 뿌리들은 신장 조직에서 항염증 효소의 활성을 검은 콩보다 10배에서 20배까지 높여주는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마산녀에 들어있는 디오스코린, 젬뿌리의 푸에라린, 그리고 강황의 커큐민 같은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미세순환을 회복시켜 신장이 더 잘 숨쉬게 돕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당장 식단을 통째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은 우리 몸에 가장 온화한 처방을 이미 부엌 한가운데에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의대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장기가 약해지면 더 센 약부터 찾을 게 아니라 먼저 그 장기가 쉬고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연재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신장을 지키는 데 써온 7가지 익숙한 뿌리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상 근거와 분명한 생물학적 기전을 바탕으로요. 각각의 뿌리는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건 에너지 재생을 돕고 어떤 건 염증을 낮추고 어떤 건 몸을 식혀주고 또 어떤 건 혈압을 조절합니다. 제대로 조합하면 야간뇨와 부종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 새치, 피부 칙칙함, 불면 같은 신장 약화의 초기 신호들도 함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잠깐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편부터는 제 30년 진료 경험에서 뽑아낸 정말 실전에 가까운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법만으로도 건강이 바뀌는 걸 직접 봐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기력의 음식이라 부르는 첫 번째 뿌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주만 꾸준히 드셔도 몸 안쪽부터 회복을 돕는 그런 식재료 말이죠. 제가 신장에 좋은 식품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일상 식탁에 소박한 뿌리 채소들이 놀라운 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우리 조부모 세대부터 한국 사람들은 땅 속에서 자란 것은 사람의 근본 에너지를 길러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여러 해 임상 현장에서 지켜본 제 눈으로도 그 말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뿌리는 마산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쓰거나 보약 재료 정도로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많은 신장에 아주 깊게 작용합니다. 검은 콩이 배설을 돕는 쪽이라면 많은 과로한 신장의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보기, 양은 보치 양인 식품으로 보는데 즉 에너지의 바탕을 다지고
장기가 쇠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마에는 디오스코린이 들어있어 산화로 인한 신장세포 손상을 막고 당과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강한 생리활성을 보입니다. 신장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체내 독소 축적이 줄고 염증이 완화되며 혈액 여과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예전에 김선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0언저리셨고 밤마다 잠이 들쑥날쑥하며 아침 피로가 심했습니다. 검사에선 경도 신장기능 저하와 요소 질소 상승 소견이 있었지요. 약을 올리기보다 저는 아침마다 대추, 구기자를 넣은 마죽을 권했습니다. 6주 뒤에 오셨을 때 얼굴빛이 환해졌고 이젠 새벽까지 내리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장 수치도 안정적이었고 피로감 역시 뚜렷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만의 힘이라기보다 꾸준함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자연식으로 몸을 기르면 회복은 느리지만 탄탄합니다. 야간뇨가 잦고 피부가 건조하고 세치가 빨라지는 분들 모두 신장이 약해졌다는 신호인데 매일 한 그릇의 마죽만 더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마 껍질과 점액이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깨끗이 씻어 익혀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삶아 으깬 뒤 꿀이나 따뜻한 두유와 섞어 먹는 것 소화도 편하고 신장에도 순한 한 끼가 됩니다. 마 다음으로 말씀드릴 둘째 뿌리는 토란입니다. 옛날 집집마다 닭과 함께 푹 고아 먹거나 장국으로 끓이던 아주 익숙한 재료지요. 그런데 토란은 서민의 인삼이라 불립니다. 피 속 독성 물질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뮤코단백질, 무코프로테인을 함유하고 여과 과정에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조절하고 요산 상승을 막아 관절염과 신장결석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쿄에서 열린 한 영양학 학회에서 일본 연구자들이 고령자가 토란을 주의 3회 섭취하면 신부전 위험이 비섭취군보다 25%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며 부산의 정혜숙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다리가 살짝 붓고 늘 갈증을 호소하셨죠. 저는 닭과 토란을 생강, 파, 약간과 함께 고아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시라 권했습니다. 2달 뒤 재진해서 이젠 다리가 전처럼 무겁지 않고 잠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신장 부담이 덜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토란은 간단하지만 제대로 조리해야 합니다. 껍질을 깨끗이 벗겨 데쳐 점액을 어느 정도 빼고 살코기나 뼈 육수와 함께 푹 끓이세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돌고 소화가 편하며 에너지도 채워줍니다. 한국에선 초겨울에 토란국을 끓여 먹는 집이 아직도 많은데 몸을 덮이는데 그치지 않고 여름 내 지친 기혈을 보하고 신장을 기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로 권합니다. 하루를 보낸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꼭 소개하고 싶은 뿌리는 연근입니다. 한국인에게 연근은 청정의 상징이지만 의학적으로는 피와 신장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염증을 낮추고 체열을 시키며 혈압을 조절하고 조혈에 필요한 철과 비타민 C를 공급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여과가 떨어져 빈혈이 쉽게 오고 얼굴빛도 창백해지는데 연근을 꾸준히 보충하면 적혈구 생성을 거들고 순환을 개선하며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경자, 72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불면과 탈모로 내원하셨고 밤마다 3번씩 화장실에 가며 아침엔 손발이 시리다 하셨지요. 저는 연근에 대추, 구기자를 넣어 달여 저녁에 따뜻하게 마시게 했습니다. 한 달 뒤 오셔서 잠이 깊어지고 머리카락 빠지는 게 줄었어요. 라고 하셨고 혈색소도 약간 호전됐습니다. 평범한 뿌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다니 하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연근의 탄닌은 가벼운 혈관 수축과 항염 작용으로 신장 세뇨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신장은 더 리듬감 있게 일합니다. 연근은 활용이 무척 다양합니다. 삶아 먹고 국으로 끓이고 얇게 썰어 말린 뒤 차로 우리기도 합니다. 한국 농촌에선 연근에 꿀을 더해 디저트처럼 먹어 숙면을 돕고 속을 덮이기도 합니다. 다만 몸이 찬 체질이라면 충분히 익혀 따뜻하게 드세요. 냉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토란, 연근은 신장 보호 식단의 토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보충, 하나는 부담 경감, 또 하나는 혈 조절을 맡습니다. 서로 보완되어 자연스러운 영양순환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합니다. 신장은 과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부드럽고 꾸준한 보살핌을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야. 저는 늘 답합니다. 자연의 효능은 며칠 만에 번쩍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작지만 오래가는 변화로 증명됩니다. 잠이 깊어지고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새치가 더디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바로 그때 신장이 회복을 시작한 겁니다. 제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사례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박영호 씨입니다. 2달 동안 마죽과 연근 다림을 꾸준히 드신 뒤 이젠 밤에 깨지 않고 자요. 아침에 길게 숨을 들이쉴 수 있고 새치도 더디게 느는 것 같아요. 라는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의사의 역할이 처방전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자기 몸속에서 다시 평안함을 찾도록 길을 밝혀주는 일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왜 예전부터 한국인들이 뿌리 음식들을 그토록 중히 여겼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각 장기에는 고유한 박동이 있고 신장은 삶의 기본 박동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박동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이제 남은 4가지 뿌리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독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을 조기 노화로부터 지켜주는 재료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 한국인이 몸속 보조 필터로 여기는 그 뿌리입니다. 신장을 몸의 중심 필터라고 본다면 무는 그 필터가 막히지 않도록 조용히 곁에서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한 그릇 무국이면 신장이 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속담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건강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무는 단맛이 나고 성질이 서늘하여 해독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배설 기능을 강화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무에는 비타민 C, 식이섬유, 천연 유황 성분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신장 조직의 요소가 쌓이는 것을 줄여줍니다. 예전에 이영준이라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발등이 살짝 붓고 저녁마다 다리가 뻐근하다 하셨지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소변의 거품이 살짝 보였습니다. 단백뇨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강한 약보다 식단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쇠고기를 넣은 무국을 드시게 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정말 가벼워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검사상 소변 내 단백질 수치도 뚜렷이 낮아졌습니다. 무가 요소 배출을 촉진하고 수분, 염분 균형을 조절하여 신장 압력을 낮춘 덕분이었지요. 이는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작용 기전입니다. 2번째 뿌리는 고구마입니다. 누구나 즐겨 먹는 친숙한 음식이지만 신장 건강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구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데 이 2가지는 혈당과 혈압, 신장의 조용한 두적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과로하게 되며 결국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신장의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예전에 택배 기사로 일하던 65세 장성호 씨가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늘 피곤하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혈당이 높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흰쌀밥 일부를 삶은 고구마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체중이 조금 줄고 얼굴빛이 밝아졌으며 혈액 검사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혈당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신장이 과잉당을 처리하는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몸의 에너지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자주 잊히지만 매우 귀한 뿌리, 씨 뿌리 갈근입니다. 전통 가정에서는 차나 갈분 음료로 열을 내릴 때 쓰지만 사실 신장의 음을 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장기에 가는 혈류를 늘려줍니다. 내세는 푸에라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들이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류를 개선하며 동시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미경이라는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하며 갈증이 심하다고 하셨지요. 저는 오후마다 따뜻한 유차를 한 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속 갈증이 사라지고 몸이 덜 뜨거워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장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고 조직이 회복됩니다. 다만 저는 항상 덧붙입니다. 부차를 너무 진하거나 차갑게 마시면 위가 냉해지고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뿌리 울금 강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금을 단순한 향신료로 여기지만 의학에서는 간과 신장을 위한 황금 방패로 불립니다.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 쿨큐민, 항염 항산화 작용이 강해 신장의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섬유화를 억제합니다. 이 섬유화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지는 주된 원인입니다. 내과 신장 파트에서 근무할 때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가 경도 신장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따뜻한 우유에 꿀과 울금을 약간 섞어 마시게 하고 짠 음식과 늦은 밤 생활을 줄이도록 조언했습니다. 3달 뒤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죠. 평소 카레 만들 때 쓰던 게 저를 살릴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자연이야말로 최고의 의사라는 것을. 저는 환자분들께 울금을 드실 때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국물 요리에 섞어 드시고 흑후추 검은 후추와 함께 먹으면 커큐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간질환, 담석 또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뿌리마, 토란, 연근, 무, 고구마, 청, 울금은 마치 정원의 7친구처럼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모두가 몸속의 생명의 샘을 지켜줍니다. 우리 몸은 거창한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재료, 제대로 익힌 음식, 감사한 마음, 그리고 꾸준함, 그 4가지면 자연이 나머지를 해줍니다. 한국에는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젊음을 원한다면 마음속의 흙을 잘 가꿔라. 신장은 바로 그 흙, 생명을 길러내는 터전입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먹고 일찍 자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며 뿌리 채소들이 안에서 나를 기르도록 두세요. 그러면 나이는 들어도 건강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편에서 이 7가지 뿌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은 생활 습관과 신장을 오래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고 내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백 명의 환자와 함께한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뿌리 채소들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때에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단지 한 부분일 뿐이고 신장이 건강한지는 결국 하루의 생활 리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만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 이유는 늦게 자거나 진한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차가운 물을 너무 자주 마시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신장은 부지런한 일꾼과 같습니다. 낮에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밤에도 쉬지 못하면 결국 지치고 맙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신장과 간이 독소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그 과정이 끊기고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단 일주일만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피부가 밝아지고 부기가 줄며 야간뇨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제대로 마시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신장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신장은 홍수보다 고르게 적신 비를 좋아합니다. 하루 1.5, 2리터 정도를 여러 번 나누어 따뜻한 물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에 부담을 주지만 따뜻한 물은 혈류를 원활히 해 신장의 압력을 낮춰줍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짜게 먹지 말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체내의 수분을 붙잡아두고 혈압을 올리며 사구체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짠 음식을 좋아하죠. 김치, 된장국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단지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3달 동안 식사에서 소금을 줄인 환자군을 관찰한 적이 있는데 그들의 평균 혈압이 10mmHg나 낮아졌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벼운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깊게 호흡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피가 신장 조직까지 더 잘 흐르고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받습니다. 경주에 사는 많은 어르신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호수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집 밖으로 한 발만 나가면 병은 반쯤 떠난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좋은 습관을 21일간 지속하면 그것이 새로운 리듬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죽 한 그릇, 싱겁게 끓인 무국 한 냄비, 그리고 오후에 따뜻한 유차 한 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될 때 신장은 쉴 수 있고 영향을 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주의점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리나 울금 같은 일부 뿌리는 과량 섭취 시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혈중 요소나 칼륨 수치가 높은 사람은 고구마나 무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목표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기적의 음식은 없다고. 다만 올바른 조합과 지속적인 실천이야말로 진짜 결과를 만든다고요. 신장이 돌봄을 받으면 몸의 모든 것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수면,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마음까지도요. 식단과 생활을 조정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이 좋아질 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불안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지쳐 보이던 분들이 몇 달 후 밝은 웃음과 건강한 눈빛으로 다시 찾아왔던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분들은 약으로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심으로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귀한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와 댓글,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단순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삶의 방식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최우진,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믿습니다. 자연이야말로 의학의 가장 큰 스승이다.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칙적으로 먹고 일찍 자고 조금만 천천히 살아가면 신장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오랫동안 지켜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과 심장을 함께 튼튼하게 해주는 따뜻한 한방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깊은 잠을, 내일 아침엔 가벼운 에너지를 선물처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